마지막 중간 용역 평가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는 23일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2시 50분이 조금 안 돼가고 있는 현장, 체육관 현장이 되겠는데요. 지금 반대 의원들이 저렇게 중간 용역에 대한 부분들, 반대에 대한 부분들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중간 발표 회의가 있기도 전에 이렇게로써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간 발표 회의 3시에 시작되는 하는데요. 과연 3시에 중간 발표회가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생생하게 제2공항에 대한 중간 용역 평가에 대한 부분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쪽으로 가보시죠. 지금부터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장례가 추천해서 오니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신공기획과의 전진우 상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약 1시간가량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발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 컨소시엄의 책임기술자인 정기면 그룹장이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총장관에서 국가 정기면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의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도 구준데 많이 참여해 주신 부문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목차 순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순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 6월에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설계 쪽은 당사와 이산, 한종, 평화엔지니어링 같이 해서 공동 메뉴로 하고 있습니다. 분담 이행으로 측량, 기반조사, 사전 대응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과 별개로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를 아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수행했으며 검토위원회에서 6월 16일까지 연장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업 내용입니다. 사전조사, 항공수요 분석 등 기본계획과 타당성 평가, 기타 업무 등으로 세부 가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평면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 타당성 기준의 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에서 25년까지고 총 사업비는 4.87조 원입니다. 경제성은 B씨가 일정 이상으로 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설 계획은 8km 3,200m,
약 150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현 제주공항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제주공항은 단일 할주로로 운영되는 전 세계 공항 중 두 번째로 혼잡하며 특히 김포 제주 노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노선이기도 합니다. 5조 활주로 만들면 된다는 이용객의 겁니다. 편의와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전문가들이. 기존 시설 현황입니다. 현 제주공항 시설로는 장내 항공수요,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연간 4,100만 명의 수요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체도 발생되고 여기에게 서비스 수준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말. 이 자료는 16년 5차 공항개발 총장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규모와 수용 능력입니다. 실제로 연간 17만에 여기에 프롬날은 2,600만 명 수용할 규모이고 현재는 2,900만 연간 2,900만의 여객 수요를 처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수요 추정하는 것이 시설 용량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기본 방향입니다. 순수 민간 공항으로 건설하고 환경 훼손 및 소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규모 최적화하고 이용객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효율적 시설 배치, LCC 저가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공항 건설 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우선 사업 추진 근거는 공항시설법 제3조 4조 근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용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3년 8월부터 15년까지 해서 사전 타당성의 수요와 연구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15년 11월에 입지 및 건설 방안을 발표하였고 예비 타당성이 1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했고 작년 12월부터 기본계획 착수해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에 있어서는 사전 예비 타당성을 거쳐서 지금 기본계획 수행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고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이후의 단계도 각각의 설계 단계와 건설공사 단계가 있어서 일부 내용들은 조금씩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중간보고를 하고요. 항공수 연측 결과에 따라서 시설 규모 평면 배치 계획을 해서 활주로 위치 또 최적화한 걸 토대로 해서 기초조사, 측량 기본조사를 시행해서 총사업비 선정과 타당성 평가를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울러 지역의 상생방안 수립을 병행할 것이며 이 상생방안은 기본계획 도시 이후 실시객 승인시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 후에 단기간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방침을 거쳐 10월경 기본계획 고시 예정이 있습니다. 이와 또 병행해서 전략 환경영향 평가가 위치 최적화에 맞춰서 평가 준비서 작성해서 주민설매 공람 공청회들을 거쳐서 평가서 작성 완료해서 협의해서 이와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사업수행 조직입니다. 사업 책임 기술자 책임 아래 기술 분야, 전문 분야, 조사 분야 각각 협업해서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 자문단도 연구기관이나 학계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의 교수님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콘소시엄간, 기술부문간, 전략환경평가의 인터페이스 관리를 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수요 측입니다. 14년의 사전 타당성 시에는 여객수요를 국내선, 국제선으로 나눠서 오형식을 적용해서 항공수요를 산출했습니다. 17년의 예비 타당성에서는 여객수요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해서 오형식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기본계획 시에는 이 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 장점은 결합하고 단점은 보완해서 그러한 모형을 적용했고 또 제주공항은 타공항과 틀리게 국내선의 외국인 수요
수요가 비중이 좀 큽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수요 추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타, 에타 연구를 참고하고 항공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재집행했습니다. 연도별 수요 추정 결과입니다. 목표연도 결론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국내선의 경우에는 내국인 3,400만, 외국인 360만 해서 약 3,800만 명, 국제선은 내국인이 24만, 외국인이 290만, 310만, 총 합계 4,100만입니다. 이 수치는 사전 타당성의 항공수요 결과보다는 좀 낮고 예비 타당성의 항공수요 결과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사천 강화된 제주도는 어떤 결과가? 1공항과 2공항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사타 에타에서는 국제선 전부를 2공항으로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운영 방안을 고려해서 국내 국제선을 배분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면 사타 에타는 기존 공항은 국내선 50%, 2공항은 국내선 50%의 국제선 전체.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에서 항공교통 이용자, 항공사, 공항 운영자의 운영 방안을 고려해서 대안을 세 가지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대안 첫 번째는 기존 공항은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의 국내선 국제선과 또 자회사의 LCC 저가항공사를 같이 모으는 분담하는 걸로 봤고, 이 공항은 나머지 저가항공사와 내항사를 분담하는 걸로 대안을 해봤고요. 나머지는 그룹 A, B 큰 그룹의 대형사와 저가항공사 같이 묶여서 이렇게 그룹별로 분리하는 방법. 세 번째는 LCC 저가항공사 전용으로 기존 공항을 하고 제2공항은 대형사와 내형사를 이렇게 해서 분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에 제일 맞는 최적화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역할 분담과 해외 사례 검토입니다. 전 세계 4,130여 개 공항 중 동해권역 항공사를 분담하고 있는 공항은 252개소입니다. 이 중 항공시장이 성숙한 유럽과 북미, 최근 신공항을 건설 중인 중국의 공항 역할 분담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면 교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역할 분담에 있어서 성공 사례에 있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어떤 인위적인 역할 분담을 시킨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항공사별 자율적 전략적 선택에 맞춰주고 완전 자유시장하고 정책적으로 역할 분담을 폐기했습니다. 수요 정착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실패 사례는 인위적으로 한쪽에 국제선 역할 분담을 시킨다거나 이랬을 때 전담시키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수요 정착에 늦고 또 실패의 어떤 가능성이 높다는 걸 봤습니다. 중립적인 사례는 양공항의 국내 국제선 모두 운영한다거나 항공사 그룹 토대의 공항 운영 계획을 첨부해주고 자국 항공사 허브의 전략을 이렇게 수립하는 그런 중립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 사례, 항공사,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고려한 최적의 역할 분담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주로 및 시설 배치 계획입니다. 활주로 위치 결정을 위한 주요 검토 항목입니다. 소음 영향, 장애물, 비행 절차 수립, 제주 고유의 자연 환경 보전, 지작물 및 간접상, 경제성 및 환경성을 검토 항목으로 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활주로 배치 대안 선정인데 여기에 지금 2공항 지역이고 좌측에 정석 비행장이 있습니다.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활주로가 원안, 사타 에타시의 원안 활주로이고 5가지를 검토했는데 1화는 약간 올려서 이렇게 약간 조금 틀어본 거고요. 2화는 수산이 편입이 되게끔 좀 잡아본 거고 3화는 여기 약간 좀 1항보다 조금 밑에 이렇게 위치하고 4화는 이쪽으로 활주로를 좀 완전히 좀 이격시켜봤고 5화는 난산리 쪽으로 이렇게 좀 크로스 개념으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원안이나 대안 모두 항공기 정밀 접근하는 진입표면에 장애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편의 가구라든지 공사비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종합 비교표인데요. 건물이라는 원안 대비 1km 정도 이동하고 2.2km 이동했습니다. 근데 환경성에 있어서는 절대 보전 지역이 있는데 원안은 저쪽이 없는데 나머지 R은 절대 보전 지역을 굳이 내에 위치해서 잠식이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지하수 보전 지구는 각기 정의가 되고 이하는 저쪽이 없습니다. 공항부지 편입가구수는 37가구인데 113가구, 특히 여기는 895가구로 수산이 편입이 많이 되는 그런 여치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편입가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철새 도래제에 대해서는 공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받는 걸로 저희가 분석했고요. 공통사항으로 호링기는 보전해서 관광 활용에 대해 반영을 할 예정이고, 온편이 공동묘지는 산지에 있는 사고에 산지에 있는 묘지가 함께 이장하는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소음의 영향을 좀 분석을 해보면 원안은 전체 이게 좀 항공기 외부 단위로 썼을 때 70에서 85까지 왔을 때 1931가구는 좀 전체 가구수는 많은데 요 밑에 소음이 약한 쪽은 많고 높은 쪽은 제일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타안들은 절대적인 가구수는 더 작게 됩니다. 하지만 높은 소음도가 있는 80 이상은 5배든 3배든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사업에 있어서는 일하는 대동소이하고 이하는 이설도로 도로 이설이 많다 보니까 한 중에 1,0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 3, 4, 5안입니다. 이것도 북동쪽으로 400m, 700m 이동하고 서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틀어진 건데요. 절대 모든 지역은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하수 부분도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가구수는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난산리가 일부 편입이 돼서 편입가구수가 많습니다. 철새 도로지 영향을 받고, 그다음 소음에 있어서도 절대 가구수는 좀 축소가 되는데 80에이클 이상이 92가구, 155, 68에서 원안보다 좀 많이 줄어듭니다. 공사비에 있어서는 검토사항이 토공, 굳이 고조차가 많아서 토공 쪽에 증가하고 또 진입도로가 길어져서 2,700억이 증가합니다. 검토와는 외도 공사비하고 다소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성적으로만 표현했는데 정량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일단 이카오라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신고항 프로젝트평가 항목 중에 활주로 배치와 직접 관련 있는 항목을 선별해서 평가해보았습니다. 항공기 소음, 편입가구수, 자연환경성, 추가사업비를 총괄해서 평가 항목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나머지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있는데 같은 부지 얼마 차이 안 나는 데서 움직이다 보니까 공역이든 조류든 이창용이든 지상적인 대동소이에서 이 4가지 항목 위주로 정량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은 상대 평가를 위해 각 항목별 최대 최소치를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동배후 배정을 해보았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는 소음의 크기에 따라서 느끼는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소음 시끄러운 데는 가중치가 더 좋게 해서 더 많이 줘서 소음 강도가 센 걸로 해서 줬고요. 적을수록 가중치를 좀 적게 줬습니다. 편입가구수는 굳이 경기 내뿐만이 아니고 활주로 말단 지역에 활주로 보호구역까지 포함해서 편입가구수를 잡았습니다. 자연환경성에서는 제주특별가치도 보정구역, 그 다음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에 나오는 1등급 면적을 상대평가해서 대비해보았고요. 추구사업비는 원안사업 대비 추가되는 사업비를 상대해보았습니다.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각 항목별 민감도 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했습니다. 종합분석 결과 원안이 활주로 배치 대안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원안이라면 당초 사타 에트에서 잡은 위치입니다. 지금 네 가지 주요 인자 같은 균등 분포로 해서 25%씩 해서 똑같은 가중치를 뒀을 때 1위고 검토 4만이 2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음을 더 비중을 둬서 해보는 개념을 해서 이렇게 가중치를 더 줬을 때도 차이는 좀 줄어들지만 원안이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편익하거나 환경성 다 검토해봐도 원안이 더 우수한 걸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원안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여기는 활주로고 양쪽이 노란색이 진입 표면입니다. 항공기 정밀 접근하는 진입 표면상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기 뭐 산이 오름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진입 표면 아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하거리 철새 도래지가 있는데 활주로 수단으로 약 8km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철새는 한 100여 메타 내외에서 비행을 하고 항공기는 진입 표면보다도 더 위, 보통 활공각 생도로 착륙을 해서 약 500m의 상공이 있기 때문에 이 고주차로 인해서 철새 조리 충돌의 위험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쪽 지역이죠. 정석비행장 방향으로 오름들이 산절이 있습니다. 대왕산, 대수한번까지 해서 한 10여 개 오름이 있는데 이건 수평표면이나 원축표면의 장인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밀 대기접근 말고 쉽게 비행할 때 이쪽으로 바다 쪽으로 선회 비행을 하게 되면 요거는 비행절차상 문제 안 되고요. 대수산봉은 장애물이 좀 되지만 비행절차 수립에 절취 없이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해서 절취가 따로 필요 없게 됐습니다. 분석할 수 됩니다. 지장지급서 오름 절취 안 하는 게 맞아 맞지? 예, 맞습니다. 예, 지장 찍고 가셨어. 예, 남기오름 반차기 싹 잘라줘 본다는 게 예, 알겠습니다. 헤매에 무게말이 맞을 것 산디. 그리고 이건 소음 영향도입니다. 네. 소음 최소화를 위해서 바다 방향 쪽으로 이륙하는 것을 주방향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륙하며 북쪽으로 올라가게 선회하는 개념을 해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소음 영향도 갈색선이 81클 이렇게 되고요. 이게 75, 70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산리가 소음 영향권에 있고요. 난산리, 신산리 이렇게 세 군데 마을이 소음 영향권에 있게 되겠습니다. 질문 없을까? 지금 이 그림은 제주도 관리 보전 지역 검토 결과입니다. 지금 원안의 시설 부지고 여기 상부에 빨간색이 절대 보전 지역입니다. 여기 수골이고 여기 오름 지역 대수 상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등급 지하수 수자원 보전지구가 있는데 여기 1등급인데 2016년에 지정이 돼서 이렇게 1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지하수가 용출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류지. 네, 저류지. 여기 물길이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저류지 해서 제일관리해서 저류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환경부 출처에서 국토환경성까지도 검토 결과입니다. 1등급 지역은 이렇게 세 군데 있는 것을 피해서 자리가 정해져 있는 소굴도 거쳐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4, 5등급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 배치 계획입니다.
시설 배치는 에어사이드, 랜드사이드, 터미널 및 부대 건물, 공급 처리 시설로 구분해서 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금 당초 아닙니다. 활주로 한 번 있고, 입항이 유도로 두 번 있고, 계류장, 항공수에 따른 계류장의 크기가 정해지고, 터미널, 주차장, 지원 및 상업시설입니다. 저희가 항공수요 추정한 결과를 갖고 이걸 재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배치 기준이 당초에 비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 원액스포트 부속서 변경 사항을 반영해서 통상적으로 많이 저희가 기준을 삼고 있는데요. 활주로와 유도로 간격, 유도로와 장애물 간의 간격이 축소가 돼서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면 활주로에서 이 부지, 랜드사이드 부지 끝이 당초 여기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줄어듭니다. 부지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처리는 공항 내 자체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항에서 자체 처리하는 계획으로 자체 설치하는 걸로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입을 발라서 좀 모시고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다음은 터미널 계획입니다. 현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운영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국내 선출과 일반 대합실은 층고가 낮아 환기설비 설치 공간 부족, 공기순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선 출발 보안 검색 때는 나중에 부끄러워. 검색 대수 부족으로 긴 줄서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내선 출발 격리 대합실은 대기 공간 부족으로 혼잡하고 바닥에 앉는 영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화물 처리장은 터미널 층고가 낮아 작업 공간이 협소해서 효율 저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외공항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합니다. 여러 가지 선진 해외공항들이 있는데 특화 상업공간, 친환경 녹색공항,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디자인의 어떤 통일성이나 독창성, 에너지 절약계, 여기 있던 편리시설 등은 저희가 좋은 사례를 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항의 여객 터미널 계획 방향은 최첨단 스마트 공항, 제주의 자연을 담은 공항, 친환경 공항, 지역 주민을 위한 편리시설 이런 방향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편리시설 사례입니다. 의료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복지, 휴게, 운동시설 이런 사례들이 있겠고요. 편리시설 공유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음은 공영 및 비행 절차 검토입니다. 제주 제2공항 주변의 공영 및 비행 절차 현황입니다. 이 공항 주변에는 기존의 제주공항 B등급의 공역이 설정되어 있고 정석 비행장은 D등급의 공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공항 모두 관제권은 수평 범위로 5노티칼 마일, 수직 범위로 모두 3,000피트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수사용 공항으로 MOA39, 카타3 두 개의 특수사용 공항역이 있습니다. 정석 비행장과 제2공항의 관제권이 일부 중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정을 통해서 독립적인 관제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MOA39 군 훈련 공역도 그것도 협의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카타3라고 여기 정석 비행장 민간 훈련 공역인데 이것도 관련 기관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변 항공 현황입니다. 여기가 제주도고 김포에서 내려온 항공로이고 김해공에서 오는 항공로, 이쪽은 동남아나 제주에서 오는 항공로인데 제2공항 신설로 인해서 신규로 새로 항로 개설은 없고 기존 걸 이용해서
비행 절차입니다. 기존 제주나 정석 비행장이 비행 절차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쪽 방향 쪽에 어떤 절차를 설계를 했고요. 입출항 절차를 보면 파란색은 출발 절차, 빨간색은 도착 절차, 검은색은 활주로 착륙을 위한 접근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수음 최소화를 위해서 그림을 보다시피 남쪽 방향을 7시에 바다 방향을 하면서 선회할 수 있도록 개정 계획을 세운 겁니다. 다음은 주민 상생입니다. 성산읍 일반 현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상관왕 세계 7대 자연경관의 상징인 성산 일출봉이 위치하고 있고 연간 약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산읍은 서귀포시 12.3%의 면적에 해당이 되고 인구는 서귀포시의 8.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이를 보입니다. 지금 18년부터 15,000명이 되겠습니다. 성산읍 주요 관광지는 일출봉, 섭지코지, 혼인지, 일출랜드가 있으며 산업현은 주택에 농업이 많고요. 교육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절차입니다. 토지보상 절차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토지조사나 물건조서 작성을 통해서 사업 인정과 고시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보상할 때는 국남공고, 감정평가, 협의회에서 추진한 수요권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게 협의가 불성립 시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수용 재결을 하고 이 또한 불복 시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을 통해서 보상이 협의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마지막 단계는 행정소송까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 방안 검토안입니다. 주변 지역과 제주 제2공항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와 성산읍 주민소통센터 협업을 통해서 발전 방안 구상 및 지자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지원 시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소음 피해 최소화, 이주단지 조성하고 소음 피해 가구 보상 및 대책 사업입니다. 방음시설이나 냉방시설, 전기료, 수신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민생활 지원들은 주거 환경의 개선 및 건강 대책, 교육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제공 등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지원은 장기 미집행도로 개선 및 가로경관 정비, 근린공원 및 보건복지시설 조성 등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지원에 있어서는 상생발전을 위한 공항경제공부상, 주민소득 증대 및 창출 지원이 있겠습니다. 향후 지역에서 제시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 사례 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보상 사례입니다. 용재보상은 보상심의위원을 통해 협의 수용 보상을 했고 어업보상에 있어서는 피해 발생 정도에 따라 제한보상과 폐업보상으로 구분해서 보상했습니다. 이주대책으로서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이주 대상자 선정을 통해 전세금 지원 및 다이주주택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 대책으로는 사업장의 일정 규모의 용지 분양을 하고 공사 중 취업 발생 및 주민 참여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평택 미공개집 보상 사례입니다.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에는 고용 안정화 사업을 했으며 사회기반시설인 교통시설, 전력성수시설 등 우선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교육, 문화,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에 대한 보상도 실시했습니다. 해외 주민 지원 사례입니다.
유럽 쪽의 사례인데 네덜란드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전문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훈련 지원, 그다음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 지원, 사회구호단체 파트너십을 통한 거주시설 공사 지원, 임직원 사회봉사활동,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스키폴 공항의 펀드 조성을 통한 스포츠 사회 문화단체 기부, 이런 것들의 지원 사례가 있었고요. 영국이나 프랑스도 좀 유사한 개념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자체 제2공항 주변 발전지역 기본 구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자체에서도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편입주민 지원 방안, 세부적으로 보면 편입주택 이주 방안, 편입토지 보상 방안, 축산농가 이주 방안, 묘지 이전 방안에 대한 검토를 했고, 배후도시 조성, 광역교통책 확보 방안, 주민지역의 소득 창출 지원 사업, 기반시설 지원 사업 등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저희가 주민분들의 건의사항을 전체적으로 좀 모아서 뒤에 열거를 했는데요. 앞에 서두에 크게 보면 이 건의사항이 어느 한쪽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좀 있습니다. 사업 시행 전이나 공사 시행 중에 어떤 건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 수용, 이주 대책, 피해 보상, 주민 참여, 주민 생계 대책 관련된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설이 완료돼서 공항 운영 중에는 운영 중 피해 보상, 주민 참여, 소득 창출, 주민 생활 지원에 대한 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장래 계획 관련해서는 주변 개발 계획, 지역 특화 물량 조성, 농어촌 개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주민 건의사항 리스트를 한번 저희가 주민소통센터로부터 주민사항을 좀 16년부터 18년까지 한 200건에 해당하는 그 건의사항을 저희가 입수를 했고요. 그거를 비슷비슷한 내용들은 다 합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약 30여 가지로 요약되는 게 있는데 대처럼 다 얘기해 볼 수는 없고 몇 가지 한번 보시면 제2공항에 편입되지 않는 인근부지에 제2공항으로 피해가 우려가 되므로 수용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혼인지 보존과 방향선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공항 소무에는 축산농가 양어정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온편이 공동묘지 이전이 필요하다. 제2공항 부진의 투지 보상 시 양도세 감면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마을 발전 사업, 수건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 공항 운영 시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해달라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집중 호우에 따른 상습 침수 구역 해소 대책을 강구해달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4년째에 따른 주민 피해 및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개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현재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공항 운영 시 기존 운영되는 초등학교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라는 법학 견해가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역 주민과 적극 협의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순간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중간부의 내용 관련해서 지역 주민분들과 연구진들 간의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께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 행사 끝나고 추가적인 의견을 주실 분들은 연구진 이메일 또는 성산호 소통센터에 관련 내용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어떤 거에 답변해주세요? 이게 제주도에서 앞으로 그 국책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근거해서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 보고서의 13페이지를 보면요. 그 사타 및 예타에서 기존 공항 국내선 50%, 제2공항 국내선 50%와 국제선 전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그 아래 항목에서는 그 성공 사례에서 자율적 선택의 항공사별로 맡겨준다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성산 주민분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제2공항이 제1공항과 어떤 식으로 역할을 분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상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 설명이 지금 부족하신 것인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3페이지인데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아까 여기 아마 성산 주민분들도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옳은 절차가 없을 거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국책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원안에서 수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아까 그 지장을 찍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 주변에 옳은 절차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식의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페이지인데요. 아까 7페이지에서 사업 경과 추진에서 제일 마지막 항목은 안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수사 검토위원회 연장 2개월 지금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 연구를 하는 제 입장에서 만약에 검토위원회에서 이 결과, 그러니까 타당성 재조사 결과 최적의 입지가 성산이 아니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뭐 판단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권고가 나온 경우에 지금 이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성산 분들도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차상에 지금 하자가 분명히 있는 듯한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여쭙고 싶고 아울러 원희룡 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2공항이 건설되는 문제가 성산에서 물론 중요한 사항이고 제주 전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사항일 텐데 이런 종류의 중간보고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다른 지역에서도 가질 것인지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는 우리 항공수학 역할분담 쪽에서 한 점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교통학회 정대석입니다. 그 역할분담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타와 예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내선 전체를 제2공항으로 이전시킨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강제적인 역할 분담 사례 중에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1공항의 수요를 너무 초기에 과도하게 성산으로 이전시켜 볼 경우 제주도의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너무 클 것이라는 저희 연구진 판단하에 단계적으로 수요를 이전하되 항공사의 전략적인 선택을 존중하여 그 항공사의 선택에 따라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저희가 대안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 오름 절차 관련해서 또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행 절차 설계를 맡고 있는 이노스카이의 박수입니다. 서편에 지금 저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서편에 보이는 오른쪽으로는 비행 절차를 수립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지금 주로 민항기 같은 경우에는 유출항 절차,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쪽으로 항공기를 주로 다니는 길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행 절차를 수립할 때는 항공기가 비행하는 높이하고 오름 장애물로 인한 그 안전 분리관계라는 걸 두게 됩니다. 그것을 고려했을 때 S3부분에 절차하지 않고도 항공기는 그 위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가 설계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적인 판단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검토위 2개월이 연장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계획이 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검토위 2개월 연장도 그 당정 협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때도 저희가 합의된 사항은 뭐였냐면 검토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검토 후에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이 된다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자가 얼마나 지금 피를 날리는지 진짜 알아주십시오. 예? 땅 한 평에
땅 가지고 또 양도세 30-40%를 물어요. 그러다가 또 그 땅 팔고 100땅 뭐 좀 있습니까? 못 사요. 그대로 여기 땅 50%가 지금 공중에 날아가고 생계가 도망가는데 이 대책은 없고 저도 성산군민으로서 찬성합니다. 진짜 얼마나 지역에 공항들로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수용자들 입장도 좀 생각하시고 조용히 좀 찬성도 해주세요. 저 답변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답답한 은민도 온병이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기 있는 분도 좀 참고를 해주세요. 더 이상 말 없습니다. 저는 성산읍 제2공항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병관입니다. 지금 오늘 그 설명회가 여러 번 무산됐다가 오늘 이제 비로소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알 권리를 많이 집행당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주 기대 이상으로 잘 돼 있다 하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보면 무슨 절차적 정당성이 공론조사 이렇게 요새 아주 이슈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도지사께서도 여기에 또 명쾌한 소신을 밝히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기대 심리를 유발하고 있느냐면 지금 아까 설명에서 볼 때는 성사임 최적지다 그런 우리가 그 판단을 갖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공항이 지금 포화 상태라든지 오래고 아주 위험한데 이 제주공항을 확장 보완했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아니면 성산공항이 여기서 무산됐을 때 서부 지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부 지역과 제주시의 그 많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기대 심리를 갖게 하는 여론을 조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주공항이 아주 포화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설명을 하셨는데 제주공항을 보완 이렇게 확장하는데 뭐 힘들어도 안 되진 않겠죠. 그게 불가한 상태라는 어떤 이런 설명. 그리고 서부 쪽으로 갈 수 없다. 성산이 최적이다. 대안은 없다. 이러한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 제2공항 용역 평가에 대한 중간 발표회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렇듯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오늘 발표회 현장이 시끌벅적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상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은 맨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셨던 분의 어떤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굉장히 발전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 많다. 제주시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성산에 대한 제2공항이 지금 현재 2025년에 개항이 됨으로 인해서 제주시와 그 다음에 서귀포시가 균형적인 어떤 발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라는 부분의 어떤 말씀에 저도 크게 동감을 했습니다. 제2공항 2025년에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 최첨단 도시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제2공항에 대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성산 지역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제2공항에 대한 생생한 정보 전달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주도에 대한 어떤 정보들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도 제가 제2공항에 대한 소식 현장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주 알마켓 보시면서 제주도에 대한 생생한 정보 정말 잘 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 제주 알마켓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